아침마다 다리가 뻣뻣하다면 이미 근육이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년층의 근육 감소와 회복 과정을 연구해 온 윤재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이 아침의 뻣뻣함은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뒤의 몸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왜 일어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툭 빠질까요? 왜 분명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데도 하루가 지나면 몸이 더 무거울까요? 왜 60세 이후엔 조금만 방심해도 근육이 빠르게 약해질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고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 몸은 단백질을 거의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스스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단백질을 언제 먹느냐가 60세 이후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만 바로잡아도 아침의 무거움, 계단 오를 때의 불안, 다리 떨림 같은 변화가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근육은 결코 나이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그 핵심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여러분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고등학교 동창의 큰 누나인 73세 김순자님이었습니다. 평소엔 잘 드시고 산책도 꾸준히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계단만 보면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시더군요. 본인은 단백질이 부족한 줄 알고 아침마다 계란을 2개씩 드셨다는데 오히려 다리 힘은 점점 더 떨어지고 일어나기조차 버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는 일까지 있었대요. 제가 김순자님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문제가 보였어요. 식사는 충분했지만 정작 몸이 흡수하는 단백질의 질이 맞지 않아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상태였던 겁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거의 12시간 동안 몸의 단백질 공급이 끊기면서 수면 중에 근육이 오히려 분해되고 있었어요. 낮에 열심히 계란을 먹어도 밤사이 그보다 더 많은 근육이 소모되니까 결국 근육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순자님도 식단에 아주 작은 변화를 실천한 뒤 4주 만에 계단을 잡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제가 권해드린 건 단 하나였어요. 잠들기 1시간 전에 그릭 요거트 한 컵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2주 차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훨씬 가볍다고 하시더니 4주 차엔 손잡이 없이도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을 확보해 준 게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엔 단백질 흡수 속도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빠르게 소모되는 음식만 먹으면 밤사이 근육이 회복되지 않아요. 국내 노년 영양 연구기관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후 단백질 합성률이 평균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70세 박영도님은 계란을 챙겨 먹어도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저녁 식사 이후 잠들기 전까지 단백질 공급이 완전히 끊기면서 수면 중에 근육이 분해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럴 땐 잠들기 전 느리게 흡수되는 단백질을 소량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리코타 치즈나 그릭 요거트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과식하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생겨 역효과가 나니까 조금만 드셔야 해요. 여러분도 아침에 유난히 몸이 무거운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녁 이후 단백질 공급이 끊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벅지 근육이 빠르게 약화됩니다. 한국활동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상 앉은 노년층은 허벅지 근력, 저하 위험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68세 최상철님은 TV 시청 시간이 늘면서 걷기만 해도 다리가 떨렸습니다. 앉아있는 동안 허벅지 앞쪽 근육이 계속 이완 상태로 있다 보니 근섬유가 점점 약해진 거죠. 이럴 땐 30분마다 1분씩 천천히 일어나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좋고 창밖을 보러 가는 것도 좋아요. 다만 한꺼번에 운동량을 늘리는 방식은 무릎 부담을 높이니까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시나요? 5시간이 넘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자주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실천하시는데 지나친 저염식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근육 수축력이 떨어집니다. 국립영양평가센터 조사에서 저염식 실천 노년층의 40%가 근육 경련을 경험했다고 나왔어요. 75세 박미정님은 싱겁게 먹은 뒤 야간 쥐가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염분 자체가 아니라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의 균형인데 무작정 소금을 줄이면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염분이 아니라 나트륨 균형이 중요하므로 미역, 김, 다시마 같은 천연 미네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해조류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다만 갑작스럽게 짠 음식을 늘리는 것도 위험하니까 천천히 조절해야 합니다. 밤에 종아리쥐로 잠을 깨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전해질 불균형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매일 같은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구성이 부족해집니다. 한국 시니어 영양학회는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어요. 66세 권태일님은 매일 닭가슴살만 먹다가 체력이 더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단백질엔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한 가지 음식만 반복하면 특정 아미노산은 과하고 다른 아미노산은 부족해지는 거죠. 두부, 병아리콩, 조개류, 김 같은 다양한 단백질군을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동물성과 식물성을 골고루 섭취하면 아미노산 균형이 훨씬 좋아져요. 하루 한 종류만 고집하면 영양 균형이 깨지니까 일주일 단위로 다양하게 바꿔보세요. 혹시 같은 음식만 반복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를 주시길 권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수면 중 회복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수면영양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저녁 식사가 늦을수록 근육 회복률이 최대 20%나 감소한다고 해요. 74세 강인수님은 늦은 식사 습관 때문에 아침마다 허리 강직을 호소했습니다. 밤 9시 넘어서 식사를 하면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쓰느라 근육 회복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누우면 수면의 질까지 떨어져서 근육 합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엔 식사를 마치고 가볍게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지거나 양 많은 음식은 피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저녁 식사 시간은 어떠신가요? 밤 8시 이후에 드신다면 조금 앞당겨 보시길 권합니다. 수분 부족은 근육의 탄성과 에너지 생산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노년 건강자료 분석 결과 물 섭취량이 적은 그룹은 근력 지표가 18%나 낮았다고 나왔어요. 71세 문경희님은 갈증을 못 느껴서 잘 안 마셨다가 근육 피로가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감각이 둔해지는데 몸은 여전히 수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육의 75%가 수분인데 이게 부족하면 근섬유가 경직되고 에너지 생산이 느려집니다. 수시로 한두 모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순환을 방해하니까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 충분하신가요? 갈증이 안 느껴져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근육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근육 회복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전식품들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리코타 치즈는 느리게 흡수되는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해서 수면 중 근육을 오래 보호해 줍니다. 카제인은 위장에서 천천히 분해되면서 밤새 꾸준히 아미노산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에 리코타 치즈를 반 공기 정도 드시면 다음날 아침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만 과다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양 조절이 중요해요. 아침에 몸이 무겁다면 이 방법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생각보다 간단한 변화로 큰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두부는 완전 단백질이면서 이소플라본이 근육과 뼈의 균형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아미노산 구성이 가장 우수한 편이고 소화 부담도 적어서 노년층에게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다만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굽는 방식이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지방 함량이 높아져서 소화가 더 느려지거든요. 일주일에 3회 이상 반모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두부는 평소 어떻게 드시나요? 된장찌개에 넣어도 좋고 구워서 양념장에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병아리콩은 지속 에너지를 공급해서 오후 피로를 낮춰줍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근육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거든요. 점심 이후 힘이 빠지는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통조림 병아리콩을 사용하실 거면 염분을 한번 헹궈내는 게 좋습니다. 샐러드나 밥에 섞어서 일주일에 3회 정도 드세요. 점심 이후 피곤함 자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병아리콩을 식단에 추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어리 통조림엔 오메가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근육 회복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노년층은 대부분 부족한 편이거든요. 정어리는 뼈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까지 보충되니까 일석이조예요. 다만 기름 제거 후 조리하면 더 가볍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 한 캔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해산물 부담 있으신가요? 정어리 통조림은 비린내도 적고 조리하기도 간편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기장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쌀밥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피로감이 빨리 오는데 기장을 섞으면 이 변화가 훨씬 완만해져요. 근육 입장에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회복에 더 유리하거든요. 다만 과한 양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아지니까 아침죽이나 밥에 3분의 1만 섞어보세요. 아침 식사는 어떻게 드시나요? 흰쌀밥만 드신다면 기장을 조금 섞어보시길 권합니다. 조개류엔 타우린과 아연이 풍부해서 근육 반응 속도를 개선합니다. 타우린은 근육 세포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아연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거든요. 특히 바지락이나 모시조개 같은 조개류는 근육 피로 회복에 정말 좋아요. 다만 염분 조절을 위해 국물은 많이 마시지 마세요. 야채 넣은 조개탕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조개는 평소 즐겨 드시나요? 국물보다는 조개살과 야채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은 요드가 에너지 대사를 돕고 근육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요드는 갑상선 기능을 도와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거든요.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근육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게다가 김엔 단백질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간식으로도 훌륭해요. 다만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루 한두 장으로 충분합니다. 김은 집에서 자주 드시나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부담 없이 즐기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만 잘 먹으면 근육이 지켜진다고 믿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보다 천천히 오래 지속되는 단백질을 더 원합니다. 젊을 땐 빠른 단백질도 문제없이 소화하고 근육으로 보냈지만 60세 이후엔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수면 중 근육 분해가 빨라지거든요. 특히 저녁 식사 이후부터 아침까지 12시간 동안 단백질 공급이 끊기면 그 사이에 근육이 계속 분해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아무리 낮에 열심히 먹어도 근육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잘못 관리하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걷기,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같은 기본 움직임이 힘들어집니다.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힘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처음엔 계단에서 손잡이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엔 소파에서 일어날 때 팔걸이를 짚게 되고 나중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이런 변화가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근육 관리 방식이 젊을 때와 똑같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60세든 70세든 80세든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연구해온 많은 분들처럼요. 73세 김순자님도 저녁 이후 단백질 공급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4주 만에 계단을 잡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세 박영도님도 잠들기 전 리코타 치즈 방 공기를 추가하고 나서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68세 최상철님은 30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다리 떨림이 사라졌다고 하셨고요. 75세 박미정님은 해조류로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나서 야간 쥐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거창한 변화를 시도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잠들기 전 소량의 느린 단백질을 더해보는 것입니다. 리코타 치즈 반 공기나 그릭 요거트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다음 아침을 달라지게 합니다. 수면 중에 근육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지거든요. 처음엔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한 달 지나면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2달 지나면 하루 종일 활동해도 다리가 덜 무겁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과하게 먹을 필요 없어요. 리코타 치즈 반 공기면 정말 충분합니다. 그릭 요거트도 한 컵이면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 부담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조금만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아요.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채로 누워서 불편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근력 회복을 더 빠르게 만드는 생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방법부터 걷는 속도, 수분 섭취, 타이밍, 계단 오르는 요령까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들을 알려드릴게요. 근육은 음식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움직임의 질과 타이밍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근육 고민이나 실천 후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